자, 오늘 저희 원데이 스쿨로 한번 홍채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주로 준비한 건 PPT일 거예요. 이 PPT는 내용이 어떤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냐면요. 이 홍채 분석학 기초학. 이 책을 기준으로 그 PPT 자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 책이 요즘 구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필드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가장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책이 이 책.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그 내병진단이랑 저는 환자양명책을 엄청 많이 보여줍니다. 앞에는 그 내병진단은요. 앞에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그리고 내용이 107페이지 정도서부터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홍채라는 건 무엇인가. 자, 맨 처음에 107페이지 보면 자, 홍채가 있죠. 자, 이걸 홍채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흰색을 공막이라고 해요. 흰색은 공막. 자, 그리고 이 전체 갈색 전체 크기가 홍채인 거예요. 이 홍채에 쌀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검정색이 동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공, 홍채 이 두 가지의 스타일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질병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내용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옛날부터 헝가리에서 이 부엉이가 어느 날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엉이의 눈이요 점점 회색이 됐다가 하얘지다가 이제 나중에 채워지는. 그래서 그 현대 홍채 분석학의 아버지인 이 페리제리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발생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내용 그냥 쭉쭉 넘길게요. 자, 홍채의 색깔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홍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너무 밝은 노란색도 혹은 너무 어두운 색깔도 건강한 색깔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어떤 사인들을 노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젓갈색 정도의 느낌. 자, 그리고 어린이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성장기일수록 아이들의 홍채는 막상 찍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다르게 아이들은 어두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질병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성장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상과 밀도 이렇게 지금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이런 밀도를 앞으로 보는 법을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요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색깔, 그 다음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굉장히 밝죠. 그래서 이 약간의 젓갈색 느낌의 홍채가 건강한 홍채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두우면 네. 몸이 많이 안 좋은 어두우면 약간의 암체질 확률이 더 높고요. 밝으면 산성체질. 근데 둘 다 결국은 질병을 내포할 수 있을. 그래서 자꾸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몸에서의 수분 있잖아요. 수분을 잘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밀도를 보고서는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어떤 꽃무늬가 없죠. 근데 이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약결합 조직. 이 조직 자체가 지금 다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결합 조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병이 많다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강결합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결합 조직인 상태에서는 조직들의 지지대가 강한 거고요. 이거는 조직들의 지지대가 약해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홍채를 봤을 때 본인들이 통감이 조금 발달한 사람들이 있고 통감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을 봤을 때 자, 질병이 걸렸다고 해도 회복이 빨라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할 수 있어요. 막 여기저기 어디가 아픈 걸 느끼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런 홍채인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강결합 조직 홍채나 약결합 조직 홍채는 이게 더 강체질이다, 좀 더 약체질이다 이런 걸로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강체질은 뭐냐? 강체질은 기본적으로 이 자율신경선 놓고 하나, 둘, 셋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동공이잖아요. 동공 끝에서부터 이 홍채까지 거리를 3분의 1 정도로 놓고 3분의 1의 자율신경선이 있으면 이거는 이상적인 형태고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센.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환을 기준으로 간결합 조직이 돼 있으면 자율신경선이 명확하게 있으면 굉장히 강체질을 타고나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강체질 홍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강직 체질은요 이 3분의 1을 기준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으로 말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명확한. 그래서 자율신경선 자체가 얇으면 이게 또 변의 굵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선이 이렇게 얇으면 이런 사람들은 변비가 많이 오거나 변 굵기 자체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직 체질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나 이런 게 철저해요. 예민한 성격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민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예민한 거는 제가 느꼈을 때 좀 이렇게 아까 전에 요거 말했듯이 이렇게 약결합 조직 홍채도요 예민한 사람도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 약간의 요런 거를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홍채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홍채 자체가 좁은데 욕심 없는 애들이 없고 반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욕구. 자기가 꼭 해내야 되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그게 엄청 강해. 성취욕이 좀 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직 체질. 안 그래? 그거는 이제 크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면서. 근데 어린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그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직 체질이요. 자기가 뭔가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굉장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강하신 스타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습니다. 자, 약체질은 이 기본적으로 3분의 1 선보다 더 넓게 퍼져 있으면 이게 약체질이고요. 면역력이라든지 지구력 같은 게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체질, 이렇게 테두리가 자율신경선이 많이 느슨하면은 조금 잔병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약체질 홍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장님 나중에 뒤로 갈수록 다 병소로서 이제 이해를 또 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체질 홍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허약 체질입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지금 완전 다 퍼져버렸죠. 이런 거는 이제 허약 체질로 봅니다. 레이스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사장님 이거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요? 열심히 찍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열심히 찍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은 책으로 올게요. 네. 책에 91페이지. 잊지 말자. 여기 지금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파일이 있어요. 찍느라 집중이 안 되죠. 자, 파일이 있는데 91페이지 보면은 이거예요. 자, 이거보다 이게 보기가 더 좋겠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이 책의 91페이지를 본인들이 확인해 주세요. 91페이지요? 네. 자, 1번 영역 보면은 여기. 자, 이 동공을 기준으로 사장님 이게 1번 영역이에요. 1번 영역. 네. 이 1번 영역이 여기가 위라인이에요. 위라인. 위라인. 그래서 여기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이 위 영역을 보는 게 동공에서 위라인 보는 거예요. 그게 두께가 어떠냐, 아니면 고드름이 내려가고 있느냐 어쩌냐, 요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데가 요 라인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율신경선 라인. 자율신경선 라인의 테두리가 거기가 장 영역이에요. 그래서 장의 모양 무조건
자율신경선. 자, 여기 이쪽으로 잠깐 찍어주세요. 자, 볼게요. 홍채가 있죠? 네. 이게 홍채예요. 네. 동공이 있죠? 네. 그리고 어디 있다고요? 자율신경선이 이렇게 있죠? 음. 요게 바로 여기가 위영역, 여기가 장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자율신경선의 테두리. 자, 테두리로 가면 어디예요? 자율신경선의 테두리로부터 그 다음 영역이 P영역이에요. 그래서 중독 사인이 가끔 홍채에 있어요. 그 사람은 혈액이 중독된 사인인 거예요. 간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자율신경선이 끝나는 그 다음 영역. 거기가 P영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근육이고, 그 다음에 골격인데 근육은 우리 잘 안 봐요. 근육은 잘 안 보고, 우리가 테두리 여기 이런데 이렇게 지금 빵빵빵빵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어디 영역이에요? 거의 골격. 그래서 거기가 구멍이 빵빵 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칼슘이 부족한 거. 그래서 여기 테두리가 골격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1영역 이 위영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결이 어때요? 매끈해요? 안 매끈해요? 안 매끈하죠. 그래서 이게 결이 안 매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도 보면 어때요? 안으로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위내시경을 추천해드려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가 지금 정상적인 부분인 거예요. 위관리가 잘 된 부분. 그래서 이 위쪽 위가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우둘두둘하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위가 굉장히 불편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 영역을 잘 봐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장기예요?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건강 상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불편하고 호소하는데 장기가 위랑 또 장이잖아요. 이 위장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는 홍채상에서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장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변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채를 사장님들께서 그 서비스를 해드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식습관을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위 영역을 보거나 장 영역을 보면서 위는 어떤지 위를 보면 소화를 얘기하고요. 장을 볼 때는 변 상태를 많이 물어봐요. 자, 선생님도 변비가 어떤 게 변비예요? 딱딱한 거 아니면은 설사. 무른 거, 설사. 바나나 변 아니면 다 변비예요. 자, 그리고 매일 꼭 싸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비자분들 중에서 매일 싸지 않으면 변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싼다고 변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변의 모양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자, 특히나 이렇게 변 얘기할 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뭘 또 봐줘야 돼요? 그렇죠.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물을 많이 섭취해 주는데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많이 섭취하는데 변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장은 물이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 홍채상에서의 장뿐만 아니라 우리 양자측정기에서의 장 보면은 뭐 어떤 영역 봐주면 되죠? 대장에서의 흡수.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흡수. 이런 흡수 양력을 보면 대장에서 흡수하는 걸 뭘 더 많이 하죠? 물. 소장에서 영양소 물 다 흡수하죠. 네. 그래서 이 대장에서가 주로 수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장에서 흡수의 사인을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상담을 하면서 아 이분의 장 상태나 위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영역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자 유전적 병소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들 보셨을 때 질병으로 보이나요? 여기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질병인가요? 저건 질병.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선에서 연결돼서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자율신경선에서 커져버린 거죠. 자율신경선에서부터 다 커진 거죠. 이거는 다 유전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타고난 부위가 거기가 약하다라고 읽는 겁니다. 자, 타고난 부위가 약한데 만약에 사장님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발현될까요? 발현되지 않아요. 타고난 건 굉장히 강하게 타고났어요.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럼 발현될까요? 발현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다 유전적 병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율신경성에서 뻗어나간 거는 거의 다 유전적 병. 유전적 병소로 근데 보는 그 거예요. 안에 만약에 까맣게 되거나 하면은 질병 아니에요? 이제 질병으로 가고 있죠. 음. 그 안에가 완전 색깔이 까매지면서 그런 거는 유전적으로도 타고난 게 약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예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약했는데 이게 지금 더 채워져서 완전 까맣게 된다. 그러면 진짜로 질병으로 완전히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전적 병소가 이렇게 아까랑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여기가 약했어. 그죠? 근데 그 뒤에 사인이 있어. 이건 뭐예요? 그쪽이 약하게 타고났는데 떨어져서 나타났죠.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선천적으로 여기 약했죠? 그죠? 근데 여기 어때요? 더 연결해서 띠디디디 됐죠? 이건 후천적으로 또 그게 약했던 게 또 발현되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시죠? 외국눈은 보지 마요. 우리가 외국눈 보잖아요. 더 헷갈려. 외국눈 보지 마요. 자 그리고 이제 열린 병소 보겠습니다. 이 열린 병소 같은 거는 다 지금 저희 책에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열린 병소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다른 데에 비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색상이 옅어지면서 좀 밝아졌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어때요? 이런데 점점 영양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열린 병소 많아요 없어요? 되게 많은 거예요. 열린 병소 그거는 뭐냐면 점점 그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하고 케이스를 보세요. 사장님 이거는 이 사람 케이스 보면 어때 보여요? 굉장히 다 좋아 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죠? 근데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안 좋은데 부분적으로 어디가 발현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부위를 가장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드려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완벽하게 발현되어서 느끼시고 계신 부분이고 나머지 영역에서 분명히 나타나실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관리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병소입니다. 진짜. 자, 다이아몬드 병소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짜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근데 많은데 저기 이 사람 많아요. 저기도 있고. 진짜 안 좋은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딱 봤을 때는 특별히 없는데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외로 이게 많아요. 근데 이쪽 영역은 거의 선천적인 걸로 봐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후천적인 걸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 병소로 느낌이 오는 게 크게는 두 군데 정도로 보이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게 마른 목골 모양이 정말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 다이아몬드 병소는 명확한 느낌 아니면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딱 명확한 부분으로. 자 여기서 나비형 병소도 의외로 필드 나가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나비형 병소는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 여기가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아 이렇게 뭐예요? 뭉탱이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부위가 약할 수 있구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기 부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케이스는 또 여기에도 쌓인 이게 아까 좀 전에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인데 저 위에 화살도 그리고 테두리 하얀. 이 사람은 이제 췌장 사인도 있죠. 췌장 사인이 있죠. 뭐라고요? 테두리가 하얗다고.
그래서 아까 어, 저기 떨어져 있는 이것도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테두리가 하얀 것도.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응.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소? 이게 오른쪽 눈인지 왼쪽 눈인지를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슨 어, 소리인지. 나비형 병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양 볼게요. 여기 이게 바로 막힌 병소라 그래요. 막힌 병소. 여기 보시면 어때요? 딱 막혀 있죠. 여기 모양이 딱 끝나게 막혀 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병소로 볼게요. 열린 병소가 이런 거예요.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슉슉. 지금 어때요? 다 여기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다 열려 있죠. 이거를 열린 병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치유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거는 채워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런 열린 병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눈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어떤 케이스냐면 저거 케이스. 다이어트를 잦게 오랫동안 그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영양 공급이 잘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먹는 다이어트를 했으면.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이게 완전 벌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제가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 자, 장이 어때요? 반짝 하면서 끝털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런 것들은 장에 이제 어때요? 주머니. 주머니들이 있어서 이거는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뭘 더 많이 추천할까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많이 포커스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장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살이 되게 중요해요. 이 바퀴살이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자, 바퀴살은 뻗어나가는 게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홍채 책 보시면, 내병신장 책 보시면 음, 129페이지. 이건 여기에 제일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129페이지 제일 마지막 그림 보실게요. 제일 마지막 그림 보이면 1번 있죠? 자율신경 안에서, 자율신경선에서 안쪽으로 뻗은 거. 그죠? 그다음 1번은 위에서 바깥으로 뻗은 거예요. 위에서. 자, 2번이 자율신경선에서 안쪽으로, 장라인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위에서 바깥에까지. 그 다음에 4번 보면 사장님, 이 4번 자율신경선에서 뻗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피부링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 중에 가장 나쁜 바퀴살은요, 4번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선에서 뻗어나가는 독소는 그 장에서부터 발생되는 독소들이 그 장기를 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그림에서는 지금 4번이 어떤 거 정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화살표 아니고 화살표가 다른 거네. 이거 얘도 이거 그게 다.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면 1번 나와 있어요. 위장 영역에서 나타나며, 위장 영역이 만약에 밝잖아요. 그러면 위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는 위경련이 좀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장에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설되지 못해서 유해 독소가 대장의 혈액으로 유입되어 다른 장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피부링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5번. 피부링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피부에 쌓인 독소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예요. 자, 근데 피부링에서 만약에 쌓임 있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줘야 될까요? 이쪽으로 올게요. 물 마시고 땀 찜찜 피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피부에 쌓인 있는, 피부는 뭐 하는 장기죠? 배출하는 장기예요. 우리가 소변과 대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피부에서도 땀으로, 호흡으로 엄청나게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쌓인 나타난 사람은 배출을 포커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간식욕이나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항상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을 진짜 회복하려면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각탕기 이런 것도 좋고, 각탕기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운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자꾸 표현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여기 흡스링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이런 사람들 많을까요? 이 정도로 나오는 사람들?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까지 안으로 들어간 사람 실제로 보면 별로 없어요. 찍었어. 서성. 아 이래요? 응? 이 정도예요? 위에만 이렇게 막 맞죠, 같이. 어, 식던. 심하구나. 그래서 위관리가 가장 먼저인 사람한테 사장님들 뭐 추천해주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식품으로 개선시켜드리고 싶으면? 이스티비하고 카르비사루스, 유산균, 이스티비, 카로틴, 프로틴, 그리고 유동식을 권해드려요. 그죠? 안 먹게 해야 돼. 안 먹게 하고 정말로 유동식을 권해서 자꾸 위를 덜 일하게 해야 돼요. 특히 위가 약한데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안 돼요. 위가 약하면 단백질, 저희 프로틴 가루도 가끔 소화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가 약해서 그분들한테 반드시 그럼 뭘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으세요? 그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이거 질문해요. 고기 드시면 소화되는데 몇 시간 걸리시냐고. 자, 왜요? 위에서는 우리가 여기 볼게요. 입에서는 뭘 분해하죠? 탄수화물 분해하죠. 위에서는 뭐 분해하죠? 단백질. 단백질 분해하죠. 그 다음에 12시간에서는 지방. 그 다음 그 12지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먼저 만나는 거. 췌장, 탄단지. 담즙산 이런 거에서 이게 탄단지, 담즙산이 지방, 그죠? 그 다음에 12지장 가서 또 탄단지, 장에 뭐 나오면서 12지장 소장 다 되면서 탄단지를 또 분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탄단지를 다 이렇게 분해하는데 그 단백질을 가장 많이 분해하는 게 위예요. 가장 많이 단백질을 끊어줘야 되거든. 단백질 단위를 아미노산 단위를 되게 많이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소화가 가장 더디다고 느끼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고기를 드시면 위가 약한 사람들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고기를 드시면 위를 더 나쁘게 하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면 일반적으로 고기를 나 좀 먹었다 정도면은 원래 몇 시간? 일반적으로 밥 소화시키는 게 몇 시간 걸리시는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4시간 정도. 딱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출출하다 한 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고기 먹으면 어때요? 6시간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포식했어. 그 다음날도 안 돼. 안 먹는데 8시간까지도 사장님 고기 맞아. 먹으면은 소화 시간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그렇지 않아도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컨트롤을 소비자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가 약한 사람들은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착색 과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착색 과다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분들 가끔 만나면 착색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 질병으로 보시지 마셔요. 착색까지 다 질병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대사가 조금 덜 됐을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착색이 있는 사람들은요. 간 기능 저하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간 영역을 좀 봐주세요. 간 영역을. 그리고 또는 유전적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착색을 타고난 거라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겁니다. 요거 중독. 자, 이분 보면 어때요? 이분은 잘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보겠는 거는 보지 마요. 오히려 내가 더 잘 알아보겠는 걸 봐요. 자율신경선을 넘어서 여기가 무슨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율신경선 넘어서 아까 90 몇 페이지? 피. 혈액 영역이에요. 혈액 영역인데 지금 이렇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중독이 있었나? 여기는 중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었던 거. 그죠? 그거만 있을까요? 피해 영역에 구멍 뚫린과 철분. 그거밖에 없죠. 네. 중독은 철분 부족 맞아요. 이건 중독은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걸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독 영역이 있었던 거 알려드릴게요. 혈액이 색깔이 이해되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위 네. 그리고 자율신경. 자율신경선이 있는데 자율신경선 테두리로 해드리는 피. 테두리로 어떻게 여기가 여기 정도에 여기 정도인데 여기 정도에 사장님 이렇게 색깔이 어두워 여기 정도가 그럼 거기가 어디 영역이라고요? 피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간 기능을 먼저 봐야 돼요. 왜 간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이 사람도 보면 어때요? 피하에 다 뚫려. 피 영역이 지금 어두운 상태인데 지금 철분까지도 부족한 상황. 그래 맞아 저거는 맞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철분에 헤모글로빈 얘 적혈구를 산소랑 운반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철분을 저장을 못해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철분이 부족하죠?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철분을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철분을 먹는 게 아니라 간을 먼저. 간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철분도 넣어줘야죠. 그래야 가장 빨리 개선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 영역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철분이 부족해. 산소. 적혈구에서 철분이 부족하니까 이거 있게 됐죠. 이거 부족하니까 산소 영역을 얼마나 많이 넣어주는지 폐 영역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철분 보유력이 부족한 거 이런 거 근데 실제 케이스에서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철분 봐요. 부족? 보여요. 의외로 많이 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철분 부족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철분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걸 많이 물어봐요. 혹시 하품을 많이 하거나 혹은 갑자기 한 번씩 핑 돌 때가 있거나 또는 차를 타면 그러니까 차 타면 무조건 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요. 산소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차 타면 무조건 잠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철분 부족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혈액 내 산소 공급. 근데 이거 저 엄마들한테 근데 이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이 느낌을 물어보면은 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잘 몰라요. 열심히 놀면 자기가 어지럽대. 너무 열심히 놀면. 그래서 그건 뭐예요? 진짜 많이 에너지를 썼는데 한 번씩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제가 이따가도 홍채를 보여드리겠는데 철분 부족한 친구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핑 도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야?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야?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생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를 보충해야 돼.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 폴리플러스를 보충해야 돼야 돼.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철분 부족 요 질문을 꼭 해주세요. 이 질문.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 철분 부족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랑 연결해서 보라고요? 혈액. 혈액이랑도 연결해서 보고 또 뭐랑 연결하라고요? 폐. 왜? 다 산소 공급이니까. 또 장기로 봤을 때 또 뭘 볼까요? 간.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완전 실전적인 그런 거랑 제가 진짜로 상담하면서 저랑 같이 건강 상담 많이 해보신 사장님들 어때요? 제가 진짜 이 질문 필드에서 진짜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링입니다. 스트레스 링은 가장 학습하기가 쉬운. 자, 스트레스 링. 그런데 이 스트레스 링은요, 자, 있다 없다도 봐줘야 되지만 이 스트레스 링이 어떤 장기에 있는가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폐 영역에만. 자, 그 사람은 어디에 많아요? 아래. 자, 여기 페이지 볼까요? 몇 페이지예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한번 볼게요.
131페이지 이 사람은 아래 영역이죠. 네. 그러면 어디예요? 아래가? 대부분? 자,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이 홍채를 기준으로 사장님 이렇게 딱 나누세요. 홍채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여기에 더 많죠. 네. 이게 만약에 저기 왼쪽 눈이라면 폐영역이에요. 왼쪽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131페이지처럼 요 밑에 영역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신장.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예요. 그래서 골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릎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장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링은 그냥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링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제가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몸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못 느끼지만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런데 저 되게 상담하다 보면은 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홍채 찍어보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때 푸는 거죠. 그때그때 본인이 푸는 방법을 안다거나 아니면 몸이 알아서 그거를 풀어내죠. 거리 1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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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꽤 있어. 꽤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신기. 3개 이상이 저 3개 이상이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네. 4개입니다. 매춘 지금. 그죠? 육체적 전신적 변화가 필요하잖아. 뭔가 이게 제가 사장님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스트레스 쫙 받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손에서 물집이 뻑 하고 전화 통화를 끊는 순간 손이 간지러워서 딱 보니까요 완전 뻑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여기 있으면 이만큼 뻑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통화를 하고 제가 오후에 좀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저 스트레스 난 없었어. 근데 갑자기 뻑 올라왔죠. 이게 저녁에 갑자기 한 6시 이후가 되니까 갑자기 얘가 쑥 들어갔어. 갑자기 없어졌어 물집이. 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신 거예요? 그 사이에?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알아서 풀어준 거야? 이제? 갑자기 도가 떴구나. 그래 대박이. 인증샷을 남겨놨죠. 제가 어,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해서 진짜 신기하다. 제가 이때 수업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그래가지고 증인이 여기 있잖아 살아있는지. 이게 버리는 것도 3개 있는 이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바퀴예요? 아니면 세 바닥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줄. 뒤에 4줄까지 있네 그 사람은. 네 줄로 계산. 이렇게. 그래서 그 장기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하는데요. 저는 이걸 찍어서 보잖아요. 저는 그럼 폐영역이에요. 사장님도? 네. 사장님 저랑 되게 홍채가 비슷해. 되게 비슷하거든. 사장님 나랑 신장, 폐 요거 사이 있거든. 스트레스 없으세요, 사장님? 홍채 정확히 기억해요. 그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야? 없어. 제가 홍채를 우리 사장님들 거를 그거 중에서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 사장님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 사장님은 자율신경선이 들떠 있었다. 지금 또 찍으면 또 어떤지 모르겠어. 더 들떴더라고. 아 그래? 점점 예민해지고.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사장님 거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딱 그거 한번 다시 보면 또 알겠는데 사장님은 또 제가 저랑 홍채가 많이 비슷해가지고 사장님들 거는 제가 홍채를 모르겠네요. 안 찍어주셨으니까 아, 말이죠. 그런가요? 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겁니다. 내가 찍는 걸로. 요거. 자, 여기가 위에가 어때요? 이게 사장님 여기까지가 홍채가 아니었고 여기까지가 홍채였어요. 덮었구나. 근데 이렇게 노아이에 덮는 거예요. 이거는 131페이지예요. 132. 131페이지 제목을 보면은 홍채 상단에 반달 모양의 불투명한 원이 보일 때 이거 있어요.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또 보여주는 페이지. 스트레스 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불투명한 원이 보일 때 요렇게 132페이지 보면은 불투명한 원이 보일 때 이건데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131페이지 여기 문단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표시는 모세혈관이 혈액 오염 등의 이유로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어 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경우 뇌에 혈류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제가 이 밑에 단위 부분을 되게 많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건망증, 기억력 감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줄에 치매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혈압이 높아질 경우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진행될 수 있어서 혈액을 깨끗이 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엄마들 어때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홍채가 만약에 나타나면 나중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거 있을 때요. 대부분 뭐 얘기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가족력 제일 많이 얘기해요. 가족력 중에서 뇌경색이나 뇌졸중 있는 사람 되게 많다고. 가족력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 눈에도 저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렇게 빼주는 영양소. 지금 예전에는 레시틴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징코엠. 또 사모님 이름 뭐지? 자, 이게 뭐지? 초생환. 초생환이 있으면 이게 뇌가 노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뇌 혈관계에 있는 찌꺼기를 빼주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징코엠 또 파브로키토사. 혈액에 있는 기름이 끼지 않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워블럭 또 갈리. 뒤에 사장님 연수부 완전 빡빡.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채상 만약에 연수부 쪽에도 사인이 딱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질문하냐면요. 혹시 뒷목 한 번씩 팍팍 칠 때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요. 제가 이따 그런 홍채들 제가 직접 찍은 홍채를 놓고서는 제가 최근에 찍은 것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공유할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뒷목 한 번씩 빡빡 때리잖아요. 그러면 징코에면 갈리.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드셔주셔서 머릿속에 혈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먹은 사람한테도 술 먹은 사람이? 어떤? 그쵸. 자,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거는 그 다음 거예요. 이거는 윗부분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끼는 케이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잠깐만요. 거기 없네. 이거. 자, 전체. 자, 이게 바로 나트륨 링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란 홍채를 봤는데요. 저 이거보다 더 심한 홍채 봤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홍채. 60세 정도?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아서 그렇게 낀다고.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콜레스테롤 높아서 이거나 아니면 이게 나트륨 진짜 짜게 먹거나. 맞아, 짜게. 그리고 짜게 먹는데 짜게 먹은 만큼 물을 많이 먹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진짜 한 모금도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선생님? 의식적으로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뭐가 의식적으로 물을 먹는데 그걸 진짜 안 먹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아까 전에 초생화는 뭐라 그랬어요? 네. 머리 영역. 자, 여기서부터 사장님 11시부터 1시 방향까지는 뇌 영역이에요. 우리 홍채에서도 여기가 뇌 영역이어서 11시부터 1시까지는 뇌 쪽. 그래서 그거는 요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초생화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식습관을 물어봐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까 초생환 얘기했죠. 초생환. 초생환 어떻게 하다고요? 홍채가 있으면 11시부터 1시 방향 요쪽에서 여기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난 사람들. 그죠? 자, 콜레스테롤 링은 나트륨 링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어디라고요? 홍채가 있으면 전체가 다. 여기가 다 뿌옇게. 이렇게 잠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질문이 뭐라고요? 식사 습관을 짜게 혹시 음식을 짜게 드시나요? 혹시 안 짜게 먹는다 그러면 물을 안 드시나요? 물 얼마나 드시나요? 이걸 질문해야 돼요.
제가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린. 자, 이렇게 전체적인 콜레스테롤린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장님들 짜게 먹고 물을 안 먹어.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변할까요? 신장도 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체 자체 혈관. 혈관은 그렇지. 얘는 혈액이 문제인 거예요. 혈액.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중에서 이 내용은 조금 그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이런 증상이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 근데 저 콜레스테롤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낮게 나타났어. 그럼 혈관 벽에 완전히 침착돼서 죽종 딱딱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죽종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혈관을 딱 막잖아요. 그러면 딱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 죽종 모양은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자, 여기 콜레스테롤린 나트륨 얘긴데 콜레스테롤이 나타나는 혈액 검사 결과에는 저콜레스테롤로 혹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굳어지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아져 정상이거나 저콜레스테롤로 나타나게 하는데 종합병원의 수치상으로 완벽한 정상, 수술식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이 죽종이 있죠. 이게 혈관 내부에 형성된 이 물질 덩어리인데 이 죽종에 의해서 중풍이 오신 분이 있어요. 개그맨의 누구였더라? 개그맨? 잠시만요. 아마 여기서 틀려지진 않을 텐데 옛날 개그맨. 옛날 개그맨 이름이 갑자기 그 아저씨. 아저씨. 안경쓰. 남친? 아니 그 남철? 아니 그 전 아니 그거보다 어린 그거보다 그다 와요? 기억이 안 나네 참. 이경영? 아니 이 아저씨. 예. 뭐야? 조정이야. 조정이야. 아. 이 아저씨가 그 이 죽종에 의해서 쓰러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 처음. 네, 지금은 말을 아마 하시나? 네, 모르겠네. 어눌하게 하세요. 어눌하게 좀 하시나? 완전 그거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자, 콜레스테롤링 아시겠죠, 사장님?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게요. 추생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피부가 사장님 유난히 이 테두리가 이렇게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태껏 하얗게 했죠. 자, 이 피부리가요. 피부링이 까만 사람이 있고 이 테두리가 파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까만 사람은 피부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희가 뭐 추천해 드린다고요? 땀. 운동. 배출. 땀 배출해야 돼요. 자, 우리가 피부에서 배출하고 피부에서 호흡하고 피부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는 게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소변이나 대변 훨씬 많지. 피부가. 훨씬 많아요, 피부가. 면적이 넓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신욕을 하는 거. 제가 지금 우리 바디키 팀미팅 하고 있잖아요. 바디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주차를 잘 보고서는 몸무게 변화가 잘 없는 사람들은 제가 먹는 거를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먹는 양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땀 배출 이런 노폐물 배출하는 거에 다시 집중을 더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사장님 제가 그럼 질문해 볼게요. 사장님 혹시 커피 먹을 때 아이스 많이 먹어요? 네. 그걸 안 먹어야 돼요. 왜요? 설탕 안 넣고. 차가운 게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지방 대사를 하러 지방을 태우러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몸을 먼저 다시 온도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우리 팀바디케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살이 잘 안 빠진대. 근데 제가 그 먹는 거를 일부러 다 봐요. 그러면 그분들 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고 우유가 들어간 라떼류를 먹잖아요. 그럼 걔가 밥 한 공기거든요. 걔가 밥 한 공기라 라떼류로 안 먹는 걸 저는 권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인을 하나하나씩 파악해 가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체 독소 배출 기관이 뭐라고요? 폐, 심장, 대변, 피부. 자, 폐, 심장, 소변, 폐는 호흡, 대변은 변, 피부는 림프, 해독. 수분 배출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공이 막힌 상태인 거예요. 심폐 기능의 저하가 과부하가 와버리면 이렇게 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리고 이런 피부링은 다 어디 영역에 더 많이 나타난대요? 폐 영역에. 폐 영역이 유난히 까마잘. 폐 영역은 어디가 폐 영역이냐면요. 이 홍채를 기준으로 양쪽 사이드 있죠, 선생님. 양쪽 사이드를 폐 영역으로 거의 봐요. 그렇게 해서 폐 영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각탕을 하던, 뭐 풀욕을 하던, 운동을 하던, 목욕을 하던 이런 것들. 자, 여드름이나 습진이나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신욕을 많이 권장해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철분이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여기 테두리가 약간 청태, 푸른빛을 도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푸른빛. 근데 저는 이 푸른빛을 가장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본 적 있죠. 본 적은 있지만 많진 않죠. 많지 않아요. 검은색은 좀 있어요. 저도 검정색은 있는데 저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뇌 산소 부족, 머리가 멍하는 거예요. 자, 철분이 부족해도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가 멍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 청태가 근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중요하대요. 뇌 영역이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아시겠죠? 자, 전체는 그리고 뭐예요? 전체는? 전체는 그냥 산소 부족. 전체적인 거. 근데 만약에 그게 뇌 쪽이면은 심각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인파염주는 저는 근데 가장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이거는 보지 마세요. 외국인 눈으로는 우리는 못 알아봐요. 우리는 항상 홍채로만 거의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어때요? 색깔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이걸 인파염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거 혹은 내 서양에는 테두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요런 눈이 있기는 하지만 저것까지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호르몬계나 순환계 이런 거라고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사장님 어때요? 딱딱딱딱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거는 못 알아보겠죠. 이건 못 알아보겠죠. 근데 이거는 밝고 어둡고 이러니까 알러지 체질이 혹시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알레르기 체질로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리밍 했고 여기서 보면은 요게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껴있을 때 겉에가 노란색이 껴있는 건 중성지방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대사 홍채 가장자리에 노란색이나 갈색이 있다 그러면 간대사가 안 되니까 요런 게 있으면 간 영역을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홍채의 공막에 자, 이쪽으로 올게요. 사람을 딱 만났는데 홍채에 여기를 공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노란색이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간? 그러면 그런 거가 보면은 이게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이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로 의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저도 혈액순환 장애 이거 있죠. 이게 뭐가 혈액순환 장애인지. 티가 잘 안 나요. 이게 근데 대부분 홍채로 찍으면 이렇게 많이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로는 꼭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근골격 혈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거의 바깥 테두리 영역의 바로 안쪽의 영역에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 많이 나 있죠. 이런 사람은 칼슘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미네랄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케이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저 사람은 또 저걸 잘 봐줘야 돼요. 칼슘 부족이에요. 만약에 홍채상이 어디라고요? 동공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는 거. 이건 칼슘 부족. 요럴 때는 사장님들이 어디를 잘 홍채상 잘 봐줘야 되냐면 장기 중에서 갑상선을 잘 봐주셔야 되세요. 왜일까요? 칼슘 우리 혈액 칼슘 농도 조절 도박하고. 자, 뉴트리닥터 책에 보면은 선생님 저 안쪽에 책상 위에 보면은 제 뉴트리닥터 책이 아마 위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갑상선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내분비계 아니에요? 내분비계? 내분비계 58페이지. 그러네. 자, 갑상선을 이해하시려면은 저기 뉴트리닥터 60페이지랑 61페이지 62페이지 여기가 이제 갑상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부갑상선 속에 갑상선 부갑상선 거의 비슷하게 있으니까 갑상선 부갑상선 같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부갑상선이 뭐냐면 여기 칼시토닌, 칼슘 대사랑 관계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이 부갑상선이에요. 부갑상선이 맞아요. 맞아요. 부갑상선이 칼슘 대사랑 칼슘 대사 관계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파라트로몬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트로몬이랑 이 중에서 파라트로몬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건강상담 가실 때 내병진단, 환자혁명, 뉴트리닥터 책 정도는 가지고 가셔도 돼요. 두껍지 않아서 충분히 이거 해드릴 수 있거든요. 파라트로몬이랑 칼시토닌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얘는 파라트로몬은 뼈에서 혈관으로 우리가 혈중에 자 우리가 피는 저 칼슘은 99%가 어디에 있어요? 뼈에 있고 1%는 어디에 있어요? 혈액이 있잖아요. 이 99%의 뼈보다 1%의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심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장기예요.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1번이 심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 뼈에서 바로 빼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쓰고 남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뼈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야 돼. 뼈에서 혈관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 혈관에서 다시 뼈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이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 자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잉여칼슘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중 내에 칼슘 농도가 많아. 칼슘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딘가에 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 어디야? 혈관에서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 뭐예요?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결석들을 만들기도 하고 어딘가 석회질. 석회질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어딘가에서 더 자라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사장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사인이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띵띵띵띵 칼슘 부족이 뜬 사람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갑상선, 부갑상선 그쪽 영역을 잘 봐드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갑상선, 부갑상선은 어디에 있냐? 홍채를 봤을 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 됐어요? 이건 홍채가 너무 보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볼게요, 사장님. 홍채 분석표 책 봤을 때 어디 영역을 보는 거냐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걸 코를 하나 그려놨어요. 가운데 코를 그려놔서 상대방에 이렇게 딱 코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쪽 눈이 어디예요? 내가 봤을 때 왼쪽이지만 상대방의 오른쪽 눈이 되는 거죠. 그게 오른쪽인 거예요. 그 내가 이쪽 봤을 때 이게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지만 상대방의 좌쪽 눈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홍채가 이렇게 있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안에 코가 있죠. 근데 여기가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잖아요. 여기가 오른쪽 눈이고 여기가 왼쪽 눈이잖아요. 갑상선은 코 쪽 안쪽으로 양쪽인 거예요. 3시부터 약간 2시 방향. 3시부터 약간 2시, 여기는 9시부터 약간 10시 방향. 여기가 갑상선. 그런데 심장 영역을 기준으로 여기 자율신경선 있잖아요. 자율신경선을 기준으로 심장으로부터 여기가 부갑상선, 여기가 갑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을 하나를 다 통째로 갑상선으로 봐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가장 홍채에서 자주 보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렇게 칼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일 때. 이해되세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봐주고, 자, 칼슘이 만약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격 어떨 것 같아요? 예민해요. 예민하고 짜증. 기복이 기복이고. 조증. 조증. 이상할 수 있어. 왜? 심신이 불안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칼슘 영역은 이걸로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많이 나왔죠? 어디야? 자, 이거 이제 근골격 허약. 요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뼈에서 숭숭숭숭 됐잖아요. 그럼 질문해요. 혹시 뼈 관련 질환 뭐 있으셨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뭐 뼈 종양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몸에서 막 근육이 뼈가 잘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 잉여칼슘. 잉여칼슘이요. 그런 사람들은 칼슘을 먹어야 되는 거. 원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 돼. 그럼 먹어야 병원에서 되는데 못 병원에서 먹게 못 먹게 하는 거잖아. 어. 그럴 때 환자의 명칭을 꺼내는 거예요. 자, 맞아. 그게 내용이 어떤 컨셉이 나오냐면 다 먹으면서 어렵고 이렇게 생겼다. 요로결석 쪽에 나오죠. 여러 결석. 근데 몸에서 뼈에서 생기는 것도. 그럼요. 뼈에 217페이지예요. 217페이지. 자,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217페이지. 자, 217페이지 보면은 요로결석의 재발의 아이콘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게 왜 내용이 굉장히 좋냐면 이 의사 선생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얘기해줬지만 이 요로결석 안에 있는 이 결석이 생기는 이유 그걸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몸에서 이 칼슘이 잉여 칼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줬어요. 자, 217페이지 제목을 보면 요로결석의 아이콘이고요. 219페이지로 가면 이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산성 음료를 마시면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뼈에서 칼슘을 빼오라 라고 얘기하는 뼈에서 칼슘을 빼오라 라고 얘기하는 파라트리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PTH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파라트로 호르몬. 알겠죠? 자, 그래서 칼슘이 중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혈중에 충분한 칼슘이 있어야 그래서 산성음료 마시는 게 그래서 칼슘이 있어야 혈압을 유지하고 심장도 제대로 뛰게 하고 뇌 기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뼈를 희생시킨다. 이해됐죠? 왜 어디 장기가 더 이기적인 장기라고요? 심장 혹은 뇌가 이기적인 장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뼈에서 빠져나온 과다한 칼슘이 다시 뼈로 들어가려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나 비타민 K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종합 더블 X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밸런스를 자꾸 맞춰주는 거죠. 이들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심장의 모세혈관에 걸려 막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뭐 한다고요? 이런 영양소 뭐가 일로 다시 혈관이 다시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 안에 있는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타민 D, 마그네슘, K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결국 이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양소 부족병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다시 혈관에서 뼈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20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또한 219페이지 제일 마지막 그냥 읽을게요. 신장의 주 역할이 소변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다 보니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칼슘이 결석을 형성하기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다량의 칼슘을 장기간 계속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경우 이 필터에 당이 걸려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 이식이나 투석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평소에 만약 칼슘이 충분했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오작동을 일으킬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굳이 뼈에서 칼슘을 떼내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 따라서 요로결석은 오랫동안 이어오던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병원 가서 피 검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혈중 칼슘이 엄청 높게 나온다. 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못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로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이고 피검사에도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니 의사는 칼슘제를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칼슘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건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잘 알려주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제가 가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소비자한테 이런 책을 그냥 읽혀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학습하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를 셀프 프로모션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그래서 부족해서 생긴 질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슘 부족 부분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위산 과다. 자, 위산이 과다하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게 위 영역이었죠, 사장님. 위 바로 다음에 있는 영역. 장 되기 전에 이 동공에서 바로 있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더 밝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조금 밝아요. 자, 여기 볼게요. 사장님들이 제가 너무 크게 하니까 좀 안 보일까요? 여기가 어때요, 사장님?
더 밝죠? 이건 위산 과다라 그래요. 그래서 소식하고 잘 씹어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위산 저하. 봤을 때 여기가 더 어둡죠. 그런 사람들은 위산 저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하예요. 밝은 거 한번 볼게요. 밝죠? 어둡죠? 위산 저하, 위산 과다. 자, 위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람들, 위산이 자,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 자, 이 위산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볼게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화면 열로 잡아주세요. 자, 위산.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이랑 가장 가까운 맥락이죠? 이게 환자혈관 페이지 2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요로결석은 페이지 2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제산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내용이에요. 20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문제는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가 사용하거나 위산이 분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론톤 펌프 억제가 사용되는데, 자,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203페이지 보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위 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데 위산을 분비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칼슘이 필요해요. 자, 위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해요. 이래서 우리 대용량으로 나오는 제품들 뭐 있죠? 칼슘, 이슬티비, 칼메티, 아세로라시 이런 애들 있잖아. 그 비플러스 이런 애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건 거예요. 자, 위산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슘. 그래서 칼슘은 많은 사람들의 만성적으로 오히려 많이 필요한 만큼 많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을 충분히 짜내지 못한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205페이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볼게요. 20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보면은 위산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먹는 음식도 문제. 왜? 효소가 파괴된 음식이나 위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위는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가공 치즈 소세지라든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자체에 효소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시키는데 더 많이 버거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0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206페이지. 갑자기 막 배가 고 빠지려고 그래요. 자,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위산의 주성분은 염산이다. 자, 염산은 HCl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소금이다. 자, 그래서 볼게요. 너무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려면 너무 싱겁게 먹어선 안 된다. 1번. 그래서 특히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산만 약하게 만든다. 집안 내력으로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이나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적당한 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요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환자혈병 책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페이지 이렇게 딱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그거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위산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산성 체질은 좀 많이 밝은 거예요. 많이 밝은 게 산성 체질. pH 밸런스가 여기 보면은 인체 내 pH 밸런스가 많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 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은 염증들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 요게 바로 암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진한 갈색이다 흑갈색. 네, 저런 색깔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암이 아니고 암 체질인 거죠?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암 걸릴 확률이 높은 체질이라는 거죠. 암이 이게 아니고. 암이 걸릴 확률이 좀 높은 체질. 혹은 많이 인내해서 배출이 안 돼, 많이 받아들여주는 체질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교감신경 긴장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들떠 있죠. 이렇게. 아 사장님 저거요? 자, 요게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차고 변하고.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느낌이 이렇게 지금 들떠 있는 느낌이 나죠. 입체적인 느낌. 그러네. 입체적인 느낌. 이거는 교감신경 긴장. 왜 그러냐면 계속 극도로 긴장한 상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런 사람 많이 나세요? 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니고 살짝 있어도 배고픔이 굉장히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보면 테두리 다 긴장됐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 조금씩 긴장. 부분적으로 긴장되기도 해요. 그렇죠. 저 밥만 그러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자, 여기 보면은 자율신경선 여기 완전 더 많이 들떠가지고 이제 이거 점점 사라질 영역인데 여기는 어때요? 뚫려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선의 부분적 부재. 자, 자율신경선의 부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자율신경선의 컨트롤을 많이 벗어났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선의 컨트롤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선이요 다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거 붉은 선이 교감신경계, 파란 선이 부교감신경계예요. 근데 이 교감과 부교감을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게 이렇게 자율신경계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을 많이 벗어난. 근데 저도 사장님 자율신경선이 벗어났어요 다.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건강을 이제 또 더 케어를 해야 될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 부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 부재가 일어나는 곳에 오히려 더 질병이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부분적 부재.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 물리적 충격으로 한번 빵 들어간 거예요. 자율신경선이.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에 의해 그렇게 부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선이 쓱 간 거, 여기도 쓱 간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들려 있는 게 그쪽에 영양소가 오히려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사장님 저는 소비자분들을 다 읽어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장은요, 이렇게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 정도가 정상적인 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장. 이 장 모양을 보고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3대된 늘어났죠? 그래서 장이 무력하죠. 그래서 헛배부름이나 가스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찰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균으로, 식이섬유로 충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몸에 내가 진짜 에너지가 완전히 또 빠지는 것도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시죠. 자, 이 장하수 혹시 선생님은 장하수 많이 보세요? 장하수를 많이 읽어드리나요? 저는 잘 안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필드에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수가 늘렸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근데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장하수가 있다 그러면 자궁도 조금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걸 조금 맞으실 줄 해주는 알아야 것도 돼요. 좋고 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이가 눌러서. 그래서 여성 질환이 많다라고 하죠. 자궁 누르니까. 자, 그리고 장협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확 정확하게 나타나죠. 장이 저렇게 협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성 변비라든지 이런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 협착도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변이 굵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얇게 나올 때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장협착 혹은 통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변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되나요? 오랜 시간 장 관리를 하면 당연히 회복은 돼요. 자,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이나 경련성 대장 이렇게 장 모양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이런 눈도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지. 과민성 대장. 자, 요거 네모난 자율신경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당으로 갈 체질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자율신경선. 근데 양측 대부분 요즘에 어때요? 한쪽에서 발견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사람들한테는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을 얘기하면 대부분 가족력을 얘기해요. 근데 가족력보다는 당에 관련된 건 완벽한 후천적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후천적 식습관. 근데 양쪽 홍채에서 이미 되게 다 반영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당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당 사인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유동식. 오전 유동식을 꼭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장 유역성 이게 뭐냐면 이게 오른쪽 눈에 있어 일 때 보면 홍채 분석 표 한번 볼게요 여기. 그러면 오른쪽 볼게요 우에 보면은 오른쪽 여기 밑에 5시 방향에 소장 써 있죠. 네. 이 소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걸 소장 유약성으로 봐요. 저런 사람들이 보통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소장 유약성. 그런데 여기가 소장 유약성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은 여기가 소장 유약성에서 살이 더 안 찌는 건데 여기 혹시 보면은 어때요? 여기가 더 많이 넓잖아요. 살이 더 안 찌는 체질인데 만약에 뚱뚱하다 그러면 진짜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대사가 안 되거나 원래 타고난 체질 자체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을 타고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늘 어떠실까요? 재밌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훑어보는 시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실전 캐릭터는 이제 그 2부에서 또 다시 찍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